저희 비선 7기 복지분야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스킵해서 읽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출입 기자단 여러분, 오늘 살려진 제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제천을 복지를 통하여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사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공단,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입니다.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연계로 지역의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제천시 복지가 민간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익 추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 서비스 공단과 연계해서 제천 지역에도 이런 공단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서 공공 부분의 개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시립으로 운영하는 사회 서비스가 거의 전만 상태인데 시립 사회복지 시설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돌봄 종사자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경력에 따른 안시골 제도 시범 사업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 사회 서비스의 질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 제공과 인력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의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 평균 30%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80%로 주로 경제적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85세를 향해 가고 있고, 그러나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60세입니다. 즉 은퇴 후에도 25년 가까이 생활을 유지해야 하지만 어르신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와 시스템은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천 또한 고령사에 접어들었고 초고령사회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상체는 어르신의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행정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대접받는 지역사회, 경륜을 활용한 지역사회 어르신 역할을 위한 지역 문제 해결자, 경로당 행복지킴이, 손주 돌보미 등 일자리를 신설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노는 길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 협동조합 등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사회적 경제 영역을 지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안정망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주로 학생들 자원봉사가 노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이 자원봉사를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랑 1대1 매칭을 통해서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이상씩 그 사람 학생 자원봉사랑 홀로 사는 노인과 자매결혼 비슷하게 맺어서 이것을 시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고독사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입니다. 다음 여성 공약입니다. 여성이 마음 먹고 출산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보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방과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의 방학은 부모님의 계약이라는 말처럼 지역사회 내 돌봄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쉼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처는 여성이 마음 놓고 출산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여성 일자리 프로그램과 학습형 창업 동아리, 협동조합 설립 등의 다양한 전문 직종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택배 수령이 가능한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을 각 공동 아파트 같은 곳에 설치하여 여성 가구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과 사회가 함께 키우는 행복 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분만 지원금을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 중과 정책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24시간 무한 돌봄, 공공 돌봄 시스템을 구축으로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사회 속에서 자립생활을 누리도록 장애 정책의 기본 목표를 바꾸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를 비롯해 모든 장애인이 주거와 이동, 교육과 참정권을 보장받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 있습니다. 최중증 및 중증이면서 돌봄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시간을 대폭 늘려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전행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의 교통 이동권 보장, 전용 목욕시설 확대, 청년 활동 보조인 배치 등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유계제천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공공의 사회 서비스와 어르신 행복정책, 그리고 여성과 보육정책, 장애인 병행정책 등을 통해 우리 제천은 변화할 것입니다.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살피지 못한 정책들이 있다면 더욱 귀담아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공동체 제천 그 길에 저 이상철이들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공약 발표와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금 이제 행복한 제천을 주된 관점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회복지 분야는 뭐 여성, 장애인 그쪽에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역 정세에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나 그것 때문에 민심 이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어르신도 없는 동네라 그리고 또 해가 좀 갈려서 굉장히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시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정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주세요. 예, 제가 시장 출마하면서 슬로건이 지역 갈등과 반목의 시대와 영원히 작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의 행정국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의회와 지평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정 추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2017년, 2016년에도 겪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삭감이 1등, 두 번 다 1등을 기록하고 이러면서 결국 이것에 대한 손해는 결국 시민이 묻는 그런 구조로 왔습니다. 제천 지역이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먹고 살기가 참 빡빡하다, 힘들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얘기는 지역 정서가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구조로 갈 수뿐이 없는 제천시 구조 하에서 제천시를 리더하고 지도하는 분들, 특히 시장이라는 직위가 어떤 최우선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것은 가장 큰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민선측이 시행이 된다면 이런 갈등과 반목의 시대와 영원히 작별하겠습니다. 이 갈등과 반목의 시대와 작별하고 서로의 상생을 도모하고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인물은 행정을 잘 알고 지방행정을 평생 지방행정에 노력한 저 이상찬이 그 적임자라고 감히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7기 시대에는 어떤 갈등의 사안이 있으면 제가 나가서 의회 가서 무릎을 꿇더라도 갈등하지 않고 서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물론 견제를 받을 건 견제를 받겠지만 공통의 목표가 중요한 공통의 목표가 있다면 여야 구분 없이 보수 진보 구분 없이 서로 화해하고 하면서 상생 발전하고 위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또 지역 타율을 키움으로써 제천이 지금보다는 보다 더 살기 좋고 화해롭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구조로 그런 지역사회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요거 오늘 보도 자료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님이 예를 들어 계시면 의림지 그 개발 관련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인지 지금 2단계 방문가 출입 방문관이 지금 져지고 나면 그 옆에 놀이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 지금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지금 무분별하게 있어 굉장히 자세히 보면 이게 이 놀이터 이 놀이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 공간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이쪽 하다못해 통 터진 숲속 어떤 좋은 테마 정원을 만들더라도 의림지와 같이 컨셉화하고 친환경적인 의림지 개발에 또 관광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측면에서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어떤 환경적으로 저는 거기에 어떤 숲속의 어떤 그런 테마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제안했던 동명초등학교 옆에 혁신 광장처럼 광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거기서 어떤 이벤트도 하고 또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어떤 중요한 개발의 거점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환경 정비만은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림지 지금 놀이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놀이시설을 제1쪽으로 더 늘리더라도 밑으로 빼더라도 지금 이거 놀이시설 보면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되겠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언밸런스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민자를 유치해서 그 제천시에다가 그 한 4성급 특급 호텔 정도 하나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패션 관광과 작별하겠다. 저는 체험 관광지로 만들지 않아요. 지역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현재까지 패션 관광은 불가능한 시스템이야. 그래서 의림지와 청년들과 제천 시내와 연계되는 어떤 체험 관광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떤 대단히 어떤 리조트 단지 또는 숙박단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특급 호텔의 개념보다는 이쪽에 단양의 대명 리조트가 오염 창실한 1,5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천에도 이런 대명 리조트 같은 규모의 어떤 이런 일반 숙박시설이 들어와야지. 지금 아까 말씀했던 4성급, 5성급의 호텔이 필요한 것이지 않은 것에 좀 의문이 있고요. 또 위치도 저 의림지 북쪽에 지금 아치산 부분에 특급
호텔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히 반대하고요. 그 위치도 지금 청년들과 의림지, 그러니까 제천 시내와 청년들과 의림지 그 주변에 충분히 어떤 국립 연금 대명 리조트 같은 규모의 어떤 그런 숙박시설이 충분히 입지할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